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신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시원하게 뚫어준 모습은 아니고 뚫은 후에 다시 내렸는데 아직 상승 추세는 크게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현재 모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대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게 될지, 혹은 이대로 신고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게 될지, 여기서의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공개할 생각이고, 저의 관점과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만든 영상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 상승은 퍼센트 경제의 모순 속에서 상승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저 광기일 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 경제가 약해질수록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부채가 심각해질수록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 정책이 왜곡될수록 중앙은행의 개입이 커진다. 즉, 실물경제 악재가 오히려 금융자산 강세라는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실물경제는 나빠지는데 금융시장은 계속 오른다, 이런 경제 모순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끝은 결국 거품 붕괴 혹은 긴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20년 후반 미국 경제 곳곳에서 과잉 생산, 소득 불균형, 부채 증가가 이미 심각했지만 주식시장은 자동차 라디오와 같은 신기술 기대에 계속 상승을 하며 고용 둔화, 농업 부진과 같은 실물 악재를 무시했고, 그 결과 1929년 대폭락이 오면서 10년간 대공황이 왔죠. 그리고 1970년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기업 실적은 악화가 됐는데 시장은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에 버텼지만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고용 둔화와 물가 급등이 함께 오며 오일 쇼크와 함께 큰 하락이 왔고 증시는 10년이 넘게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실물 경제는 이미 성장이 둔화가 되었지만 시장은 인터넷 혁명에 도취되어 계속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에서 2002년 나스닥이 마이너스 78%라는 폭락을 겪게 되었죠. 2006에서 7년에는 이미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 금융부채 확대가 뚜렷했겠지만 시장은 연준이 막아주겠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2007년 고점을 기록하고 리먼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2009년 저점까지 마이너스 57%를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으로서는 우리는 실물 경제와 계류된 거품은 오래 못 간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플레 성장 둔화 환경에서는 결국 시장도 질식한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로 기술 혁신 서사만으로는 실물, 수익성 악화를 덮을 수 없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로 부채 구조가 무너지면 유동성 기대도 붕괴한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얻었지만 그 역사가 지금 현재 똑같이 반복되려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은 또다시 광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고 지금 현재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유례없는 돈풀기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부채 규모가 37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부채는 실제 경제 규모의 1.2배인 36조 달러에 달했을 뿐더러 최근에는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GDP 100%에 육박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진즉에 셧다운 후에 부도가 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 돈풀기의 후유증은 2025년 현재 부채, 인플레, 재정위기 등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고용과 물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근 ADP 민간 고용 통계를 보면 32,000명이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역시 급격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했고 트럼프가 백악관 공무원을 대량 해고를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실업률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물경제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점차 고용이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면 미연준에서 나서서 금리 인하든 양적 완화든 어떠한 금융적인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하지만 미연준에서 이러한 금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발표된 물가지표로는 2.9%로 크게 늘지 않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시간 문제일 뿐 이제 곧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달러 가치의 하락의 관점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총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셧다운 이후 부채 상한 늘리기, 부채 한도가 확대가 되고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시중 달러가 증가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는 실제 경제 규모의 1.2배인 37조 달러에 달했을 뿐더러 이 37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GDP 100%에 육박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면 진즉에 부도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은 셧다운이 있었던 적은 있어도 부도가 발생한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셧다운 후에도 부도가 온다고 하면 부채 상한을 계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채 상한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는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 확대인데 2.9%로 관세가 확대되면 무역 수지는 악화가 되고 달러 유입은 감소가 되고 달러는 약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관세가 확대가 되면 기업에 추가 비용이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번에는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관세라는 정책은 그 어떠한 가치 창출도 없이 돈만 걷어내는 정책입니다. 현재 물가지표의 수치가 그리 나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물가들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을 기업들이 감당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자재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더라면 진지게 줄이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이미 최고의 효율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을 줄여야 할 거예요. 즉 관세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고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경제는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간 기업 본인들이 감당하던 물가들을 점차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며 그 물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결국 이 관세라는 정책은 경기는 침체시키고 물가는 상승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역대급으로 돈이 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 연준이 QT, 양적 긴축 중이면서 이제까지 시행해온 스텔스 양적 완화, 이 스텔스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영레포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 이 영레포, RRP는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단기 수단입니다.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머니마켓 펀드 등이 연준에게 돈을 맡기고 대신 국채를 담보로 받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영레포 잔액이 줄어들었다는 건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돈을 맡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고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레포 잔액이 100억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금이 시중에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또한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져와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면 95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8까지 반등해준 모습이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DXY가 9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앞선 이유로 95를 깨부수는 데에는 정말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점차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용도 함께 좋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도 있는데 연준에서는 이전과 같이 애매한 금리 상승과 금리 인하로는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과감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실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고 그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라면 당연하게도 불만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융적으로 봐도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면 지금 현재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금들이 국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만큼 국민들의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인데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준 데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애초부터 고용은 줄이고 임금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버블은 소비 여력은 없는 유동성 버블입니다. 기업은 비용 압박으로 임금과 고용을 줄이고 국민은 물가로 인해 소비를 줄이며 달러 약세는 자금의 이동을 불러와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요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과 상관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며 주가를 펌핑시키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이것을 따라하는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본업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며 주가를 펌핑시킨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죠. 게다가 옛날과 다르게 선순환 구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만 몰두하고 있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또 그것을 대출을 받아 또다시 자산을 사고 그러면서 자산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저는 찾아올 붕괴가 2000년형, 2008년형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섞여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전통 금융권, 코인, 실물경제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그 붕괴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붕괴가 언제 찾아오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기존의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권이 함께 공존하는 이 구조가 한번 붕괴가 되고 나서 큰 하락을 하는 도중 비트코인이 버티면서 진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가는 가도기에 있기 때문인데 지금도 사실 오랜 기간 장식품 투기제로 여겨졌다가 전쟁, 신뢰 붕괴 국면에서야 안전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궤적을 밟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7년에 1차 투기 붐이 왔었고 2021년에 2차 대형 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로 제도권 편입과 버블적 과열이 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붕괴 후 살아남으면 진정한 신뢰 획득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버블 붕괴가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치상으로 달러 인덱스도 98 정도이고 물가도 2.9%, 실업률도 4.3%로 지금의 수치는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경제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이 한 발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의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했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추가 상승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올라갈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 10월, 12월 금리 인하 2번.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연준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97.4%,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3%입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상승으로 모두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위에 3에서 말씀을 드렸던 영래포 잔액이 1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연준의 영래포 기구 RRP 퍼실리티에 맡겨진 남은 현금이 거의 소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중앙은행 창구에 남아있는 대기자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더 이상 비트코인과 나스닥 등 위험자산의 추가 유동성 공급 여력은 제한적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영래포 잔액이 이렇게 적어지는 순간 생기는 부작용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완충장치 상실. 그동안은 영래포 잔액이라는 예비 유동성 풀이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이 급증하거나 은행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 이 풀에서 돈이 빠져나와 시장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게 거의 사라졌으니 앞으로는 유동성 충격이 오면 바로 시장의 압박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부 발행 부담 확대. 미국 재무부는 매달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영래포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 국채를 흡수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래포가 0에 가까워질수록 국채 소화를 위해 민간 투자 자금이나 은행 준비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즉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래포 잔액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여유 현금인데 이게 없다는 건 시장이 유동성 쇼크에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나스닥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이 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쇼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커다란 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는 내년 5월 이후 파월 연준 의장 자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로 바뀌고 나서 정말 거대한 상승이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왜 지금 커다란 붕괴 시나리오도 함께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신고가에 부딪힌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 저는 제가 나중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했던 비이성적인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렸고 이제는 아마 제가 왜 숏으로 대응을 하고 숏 위주로 베팅을 하는지 전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고가를 뚫을 거라 생각하고 상승분을 노릴지 아니면 신고가의 저항을 받고 먹을 수 있는 하락분을 노릴지 지금 현재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선택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텔레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바로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보는 날과 손실을 보는 날이 모여 한 달을 만들고요. 수익을 보는 날과 손실을 보는 달이 모여 수익을 보는 한 해를 만드는 겁니다. 포지션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 꾸준히 쌓아나가면 됩니다. 제 능력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지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